안녕하십니까. 일일 합격 노트 벌써 이제 6주차 복습입니다. 일일 합격 노트를 계속해서 열심히 잘 푸시면 합격의 기운을 받아가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기대 수익률이 있었습니다. 기대 수익률은 해당 투자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이었습니다. 대상 부동산의 기대 수익과 투자액만 알면, 그래서 만약에 기대 수익이 1,000만 원일 때 투자액이 1억이라면 그때 기대 수익률은 10%로 계산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때까지는 기대 수익과 투자액만 알면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은 필요가 있다 없다? 요구 수익률은 계산할 때는 필요가 없다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기대 수익을 투자액으로 나눠서 계산을 함에 따라 요구 수익률은 계산 시에는 필요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나중에 내부 수익률법에서도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투자 결정을 내리는 건 결국 투자자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투자 시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이 있어야지만, 그 기준이 있어야지만 기대 수익률과 비교해서 기대되는 수익률이 더 크면 투자하고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같으면 최소한도가 충족됐기 때문에 그때는 한다.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그 다음 총 수익률은 지분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 저당 이자율의 산술 평균치라고 되어 있는데 산술 평균치가 아니라 가중 평균치였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비싸다 고가성을 띠니까 내 돈만 갖고 투자하기 어렵더라. 그래서 남의 돈을 빌리는데 그때 남의 돈을 빌릴 때 꼭 그 비율이 1대1로 빌려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중치가 달라지므로 무게를 더해서, 무게가 많이 실린 곳에 무게를 더 더해서 평균에는 가중 평균으로 구한다가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X. 수익률은 비율이므로 여러분 내 돈, 남의 돈, 전체 돈이었습니다. 내 돈 더하기 남의 돈은, 내 돈 더하기 남의 돈은 전체 돈이 되더라. 그래서 내 돈을 유식한 표현 두 글자 지분, 남의 돈 유식한 표현 두 글자 저당, 전체 돈을 총이라고 했었다. 투자액, 수익, 수익률 중에 투자액 돈, 수익 돈, 더하기 빼기 됩니다. 수익률은 비율이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가 안 되더라. 그래서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균을 내서 구하는데 이때 지분과 저당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무슨 평균한다? 가중평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험 문제에서 다 모든 평균은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가중평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을 따질 때도 각 지역시장 경기 변동의 수치를 가중평균에서 전국의 부동산 경기 변동의 수치를 구하게 되어 있답니다. 왜냐하면 서울이라는 도시가 있고 만약에 지방이 있을 때, 지방의 소도시가 있을 때 똑같은 비율로 평균 내면 오히려 그 수치가 부정확함이 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슨 평균한다? 가중평균한다. 그 다음 금융을 이용하지 않아도 지렛대 효과는 발생한다. 이게 만약에 헷갈리신다면 지렛대 효과의 정의를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지렛대 효과는 앞에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금융의 지렛대 효과입니다. 그래서 남의 돈을 싸게 빌림에 따라 내 돈의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것, 그게 정의 지렛대 효과였습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남의 돈을 비싸게 빌려서 내 돈의 수익률이 떨어지는 건 부의 지렛대 효과였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제가 선창 때리 무창 때리셔야 됩니다. 금융의 지렛대 효과. 네, 그래서 금융이 없으면 지렛대 효과는 없는 겁니다. 그럼 남의 돈을 빌리게 되면 그 돈을 못 갚으면 망할 확률이 그만큼 커집니다. 그래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는 것, 걔를 금융적 위험이라고 하더라. 그럼 금융적 위험을 감수한 만큼 그만큼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다? 그게 바로 지렛대 효과입니다. 그래서 금융을 이용하지 않아도 지렛대 효과 발생한다. 그래서 X. 지렛대 효과는 금융의 지렛대 효과이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금융입니다. 금융의 지렛대 효과로. 금융을 이용함에 따라 지분 수익률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이다. 높아지면 좋은 것, 우린 지분 투자자니까 정의 지렛대 효과. 낮아지면 나쁜 것, 부의 지렛대 효과. 그러므로 금융이 없으면 지렛대 효과는 아예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또 하나, 금융이 곧 지렛대이기 때문에 금융, 남의 돈을 많이 빌면 많이 빌릴수록 정의 지렛대 효과도 커지고 부의 지렛대 효과도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했을 때 금융을 더 많이 쓰게 되면 그만큼 지분 수익률은 더 많이 큰 폭으로 상승하더라. 그 다음 만약에 부의 지렛대 효과일 때 남의 돈을 더 많이 쓰면 쓸수록 내 돈의 수익률은 더 많은 폭으로 줄어든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총 수익률이 10%인 투자 시에 저당 이자율을 5%로 빌려서 투자를 했답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전체 돈의 수익률은 10%인데 남의 돈을 몇 프로로 빌렸습니까? 5%로? 그러면 반드시 지분 수익률은 10%보다 높아져서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한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푸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남의 돈은 싸게 빌릴수록 좋습니까? 비싸게 빌릴수록 좋습니까? 싸게 빌릴수록? 그럼 남의 돈이 전체 돈의 수익률보다 낮으면 좋은 거다? 정의 지렛대 효과? 그럼 전체 돈의 수익에서 남의 돈에 대해서는 수익을 조금만 주니까 내 돈의 수익은 더 갖고 가겠네. 그래서 지분 수익률은 더 높아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만약에 그려본다면 이와 같은 그림이 되는 겁니다.
지분 수익률이 있고 저당 수익률이 있더라. 이 둘을 무슨 평균한 게? 가중 평균한 게 총 수익률이니까 총 수익률은 항상 중간에 존재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 돈의 비율이 100%가 돼버리면 그때는 총 수익률이 지분 수익률이 됩니다. 만약에 남의 돈의 비율이 100%가 되면 총 수익률은 저당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셋 중 둘이 같으면 반드시 나머지 하나도 같아서 얘가 중립적 지렛대 효과. 10%인 겁니다. 10%인 겁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얘는 10%인데 저당 이자율이 5%랍니다. 그럼 이와 같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지분 수익률은 몇 프로인지 지금 계산은 할 수 없지만 왜냐하면 가중치를 안 줬기 때문에 보나마나 총 수익률 얼마보다 10%보다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 지렛대는 절대로 꺾어질 수 없답니다. 그럼 만약에 남의 돈을 15%로 빌려왔다면 더 비싸게 빌려왔으니까 내 돈의 수익률은 떨어질 겁니다. 얘가 부의 지렛대 효과가 된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지렛대 효과만 판정할 때에는 계산하기 쉬운 총 수익률만 계산해 놓고 걔를 무엇과 비교하냐면 문제에 주어지는, 얘는 문제에 줍니다. 저당 이자율과 비교해서 저당 이자율이 더 낮으면 좋다. 정의 지렛대 효과. 더 높으면 나쁘다. 부의 지렛대 효과. 같으면 정도부도 없다. 또는 중립적 지렛대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지분 수익률은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지분 수익률의 수치가 얼마냐고 딱 집어서 꼭 집어 물어볼 때만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최적 포트폴리오가 있었습니다. 최적은 최고 적합한입니다. 누구에게 최고 적합한입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그게 아니라 투자자에게 최고 적합한 포트폴리오가 되더라. 그러면 투자자가 나오기 전에는 최적이란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들의 모임인 효율적 전선과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곡선인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점, 접하는 점, 교차하는 점, 여러분 접하는 점. 그래서 우리 MM으로 어떻게 공부했었냐면 무효접이라고 공부를 했었답니다. 무효점, 무효접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접하는 점이더라.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때 만나는 점의 개념을 보면 우리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점, 얘 교차하는 점입니까, 여러분? 얘는 교차입니다. 교차. 얘가 우리가 균형점에서 공부했던 내용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효율적 전선 우상향하는 곡선, 그 이유는 위험이 커질수록 수익도 높아지니까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 상세관계에 따라 효율적 전선은 우상향하는 곡선이 된다. 그래서 오른쪽 또는 위쪽에 있는 효율적 포트폴리오일수록 얘는 위험도 크고 수익도 큰 것이어서 공격적인 투자자가 선택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지 점프할 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은 위험을 덜 싫어하는 사람이다. 낮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은 위험을 더 많이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보수적인 투자자는 효율적 전선상의 아래쪽에 있는 또는 왼쪽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최적 포트폴리오로 선택하더라는 겁니다. 기억되셔야 됩니다. 그때 투자자의 효용을 나타내는 곡선인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곡선인 무차별 곡선이 이와 같이 있다면 이때 이 점이 아니라 이렇게 접하는 점, 이게 바로 최적 포트폴리오가 되다. 그래서 만나는 점이라고 얘기하면 두리뭉실 이 둘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절대로 만나는 점이라고 이때 표현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 접하는 점이더라.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제가 선창을 때리면 후창을 때립니다. 무효접. 다시 무효접.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일 특강 노트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학습은 계속 진행이 돼야 됩니다. 중간에 하다가 멈추시면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키는데 운동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게 학습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매일매일 놓치지 말고 끊임없이 해주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끊임없이 하면 분명히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부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